여러분들 혹시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연금 좋지. 경제활동 안 해도 돈 따박따박 나오고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잘 살 수는 없어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시행되는데 얼마 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모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었죠.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국민연금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9%의 보험료율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40%의 소득 대체율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단순화해서 계산해 보면 매달 9만원씩 내서 나중에 4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것만 봐도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즉 수지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더 이상의 국민연금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아니 내 돈 주고 보험 드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국민연금 고갈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연금 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또 이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필수 시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취지는 정말 좋지만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1급 비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수고가 많아. 나라를 책임질 우리 믿음직한 젊은이들 아주 응원해.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돈 벌어서 어르신이 밟아온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자식 아주 씩씩하구만. 장래가 밝아. 이리 와봐. 용돈이라도 챙겨줘야겠구나.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스스로 노후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일하다가 갑자기 다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집안에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거나 사업하다가 망하는 등 노후 대비를 하다가 대처하지 못할 여러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드린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 이상 차지할 때를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오는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죠. 뭐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상당수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오게 된다면 노인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소비층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만약 초고령 사회에서 주소비층인 노인분들이 빈곤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수입도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범죄 및 자살 등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평균 수치가 14.8%이지만 우리나라는 43.4%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는 이들을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생을 다할 때까지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이 국민연금 제도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는 것이었죠.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만 65세이니까 현재로서는 약 18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로 인해 앞으로는 20년 아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흘러가냐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보험료율은 월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을 말하고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뜻하죠. 그렇게 우리는 사업자 4.5%, 우리가 4.5%, 총 9%의 보험료율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받게 되죠. 잠깐, 보험료율로 9%를 제출하는데 40%를 받는다는 거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뭐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다시피 이 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지만 이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인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40%의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혹은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다 좋게 받으려면 취업을 빨리 해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이 40%의 소득대체율을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무려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건 문제가 좀 많아. 아니 적어도 25살엔 취업을 해서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는 건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40년을 채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뭐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증가하고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완전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지. 그러다 보니 이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 2020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서는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 기금이 쌓여가는 형태이지만 2041년 정도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이 되고 2055년에서 2057년 사이에는 고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내가 보험료 내고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 좀 받겠다는데 고갈이 된다? 그럼 내 돈은 다 어디 간 건데?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도 앞에서 살펴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었죠.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배분의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보니 소득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보다 평균 1.8배 정도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2020년 기준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2,200만 명, 수급자는 약 52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시점인 2040년에는 가입자가 1,785만 명이지만 수급자가 1,407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2050년쯤부터는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게 되면서 수급자의 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세대는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아니 까놓고 이야기해보면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는다? 이건 잘못됐어도 단단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국민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이로 인해 어떤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고 있던 책임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돈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적립 방식으로 가느냐 부과 방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립 방식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운영 수익을 더한 만큼의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부과 방식의 경우 세대 연대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돈을 버는 세대에서 갚는 구조이죠. 쉽게 말해 적립 방식은 국민들이 납부한 돈을 모아 나중에 돌려준다는 이야기이고 부과 방식은 1년 안에 벌어들인 납부액을 그 해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국민연금 고갈될 거 좀 버틴기다가 부과 방식 적용해서 운영하면 문제없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을 부과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아주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죠. 바로 미래 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전 세대들은 9%의 보험료율을 납부했지만 만약 국민연금이 고갈된 이후 부과 방식이 적용되게 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거나 혹은 지금 10대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노인분들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필요 보험료율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어르신들을 위해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는 세대 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최고의 시기는 인구 성장과 경제 성장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유럽 등의 다른 선진국들이 연금을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도 대부분 이런 시기에 전환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을 조금씩 해오다가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연금 개혁을 진행하려 하다 보니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세대만 보더라도 저출산 초고령 시대로 접어드는 등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질 않나,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팍팍한 삶을 살고 있질 않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미 돈을 내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계산해본 결과 보험료율을 월급의 13% 수준으로 높이게 되면 30년가량 뒤로 늦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정부에서는 개혁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욕먹을 거 뻔히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다음 정부로 미루는 상황인데요. 왜냐? 국민들은 지금까지 9%의 보험료율을 계속 납부해 왔는데 이걸 굳이 지금 한다고? 왜 우리 세대에 올리는 건데? 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정치인들이 봤을 땐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연금 개혁 문제는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실제로 2022년 상반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인 76조 6,600원의 적자를 내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단순히 책임을 넘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쉽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손녀들이 보험료에 시달리지 않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